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며칠째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로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중인 환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환자 수가 34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2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WHO는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에 7명, 어제까지 포함하면 10명으로 산발적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으며 누적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회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관련하여 4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747명의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제한 상황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이용체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호흡기 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초기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이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협조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동네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전화상담 처방은 기존 대면 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네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대면 진료에 비교한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첫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는 그동안 안전한 코로나19 환자의 대응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377개소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총 638개소의 이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꾸준히 10명 내외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체 채취의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 많을 때는 13,000여 건 이상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만 가장 적었을 때 최근의 경우에는 3,000건이 안 되는 이런 검체 채취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투입 자원 대비의 효용성을 이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특히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야외에 설치된 곳에서의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선별진료소의 이 점진적인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감축 시기 등은 내부적인 논의를 좀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의 빈번한 야외 활동 또 사회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량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 또 오후에 발표되는 등교 개학의 초기 영향이 어떠한지 등도 면밀히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어린이집의 개원 여부, 공식적 개원 여부도 저희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의 확진자 발생 수준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의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개원 여부 또 일반적인 등원 여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꼭 필요한 가정의 경우에는 긴급 보육의 형태로 어린이집을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긴급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차단되는 사례가 현재 없다라는 점이 한 가지의 이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은 오히려 학교보다 더 취약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치원이나 유치원에는 없을 수 있는 영아들도 어린이집은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영유아가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더 취약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이 학교 취약한 연령의 학교에 취약해서 다니고 있는 연령대의 아동들보다 어린이들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어리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접촉 빈도가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개원 등원 여부는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반장 손은혜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초안으로 이 지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이 31개의 사업장별로 사업장 또는 시설별로 다양한 형태의 문구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 저해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업장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든 문화관이든
고용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시설의 경우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문구와 해당 유형에 대한 적용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게끔 정돈을 냈고 해당 유형에 좀 특수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별도로 정의하는 식으로 수칙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채용을 해서 근무하는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해서 근로자 파트에서는 아프면 출근을 자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경영자나 관리자 파트에서는 몸이 아픈 직원은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내용이 완화된 게 아니고 근로자 파트와 관리자 파트 쪽에 공통적으로 문구를 정리해서 다듬은 거라서 내용 자체가 약화된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일이 너무 급하니까 출근을 해라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우선 요청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 고려 사항들, 조치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의 일자리로서 저희가 보충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민간 일자리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공 분야에서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영계나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부 등과 함께 정부 내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되게 다채로운 질문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고 답인도로 들어왔던 질문들은 현재 별도의 FAQ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도 31개 시설 유형과 관련되는 질문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이 31개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다음 주부터 여러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 취합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별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만들어서 계속 FAQ를 늘리고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FAQ들도 계속 추가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